롯데가 이제 지난 주중에 이제 대만과 두 차례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결과는 1차전 3대4, 2차전 3대7 패배였는데요. 여러 선수 중에서도 저는 박진, 박준우 이 두 선수가 가장 눈길을 좀 끌더라고요.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황성빈 선수를 되게 좋게 봤어요. 중견수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 한화도 평가전을 치렀네요. 호주와 세 차례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그 좌완 투수 권민규 선수가 2와 3분의 2이닝 퍼펙트. 권민규 선수는 네. 예사롭지 않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가 그렇게 제구가 안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희망적이다. 먼저 월요일의 남자죠. 류성규 단장님부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별거 없으셨나요? 네네. 네. 그 지난주에 저희 그 순위 예측할 때 네. 방송 쭉 다 보셨더라고요. 네, 봤죠. 그러니까요. 네. 댓글도 남기시고. 네. 그러면서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으셨어요? 제가 기획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보시면서 약간 2차 방송분에 대해서 예고도 좀 해주셨잖아요. 예. 댓글로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 네. 네. 다들 그냥 자기만 하나 넘어갔어요. 바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2차 방송에 대한 예고 우리 네. 단장님이 살짝 해주시죠. 3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하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방송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해설위원 3분 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네. 계획인데 두 분 섭외가 거의 됐고 네. 한 분을 추가로 하는 것만 좀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게 분들, 뭐 윤희상 위원하고 이동현 위원하고는 네. 지금 섭외가 거의 된 상황이고 네네. 한 분을 더 어떤 분을 해야 될지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정입니다. 네. 그 일단은 기자분들이 했던 1차 순위 예측 그리고 이번에는 해설위원 네. 위주로 해서 네. 이제 그 순위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깊이가 없었다. 라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런 평가를 하셨다고. 네. 기자들이어서 역시 해설위원만 못하다. 네. 이거 제가 술 먹을 때 얘기했네. 저 전해 들었다고 내가 또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 또. 네. 아무튼간에 해설위원 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예. 기자분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높아야죠. 그거하고 비교할 때 떨어지면요, 뭐 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반성해야 네, 된다는 지점에 네, 대해서는 네. 뭐 충분히 네. 이해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기자들의 순위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인사를 나누었던 유준상 기자 오늘 다시 샘플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유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방송 그날이 이제 뭐 TV, 라디오, 뭐 유튜브 다 해서 첫 방송이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공식 데뷔전이었죠. 예. 뭐 주변에서 본인 방송 다시 보셨을 거고 네. 주변에서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도 잘 봤다. 네. 타사 선배들이 잘 봤다 얘기를 하시고 네. 뭐 가족들도 이렇게 챙겨봤는데 좀 약간 말을 좀 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좀 아직은 낙제점이 아닌가. 네. 절지는 않던데요? 네. 그런가요? 되게 잘하던데. 네, 저희도 제작진에서는 네. 첫 방송인데도 너무너무 네. 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송 선배인 우리 유성규 단장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유준상의 방송은 어땠는지. 네. 제가 무슨 선배? 방송 선배죠. 연차로는 네. 2년 선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저는 이게 직접 아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얘기만 들었고 방송에서 처음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원래 좀 긴장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 여기 오면 긴장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긴장 안 하고 얼굴은 조금 빨개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류성규 단장님 그리고 유준상 기자와 함께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던 정세영 기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등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세영 기자 다음 주 월요일은 캠프 출장 때문에 못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그 자리를 위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오늘 유준상 기자의 활약에 따라서 등이 아니라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다. 네, 정세영 기자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 단장과 유 기자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야구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간 야구계에 있었던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유준상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평가전, 스프링 캠프 속 평가전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제 K리그 1이 개막을 했죠. 네. 축구가 개막을 해서 K리그 2를 제패하고 올라온 승격팀 안양이 또 울산을 1대0으로 꺾는 등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고 정말 뜨거웠는데요. KBO 리그 개막도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시범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20일 이제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겠죠. 평가전은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지난주 대만에서 대만팀 국가대표팀과 두 차례 맞대결을 가졌고 한화는 지난 주말 호주와 3연전을 가졌습니다. 삼성도 이제 16일 날 요미우리와의 평가전을 통해 실전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이 롯데 한화 평가전의 경우 구단 공식 유튜브로 좀 생중계가 되는데 롯데 경기의 경우에는 1차전 동시 접속자 수가 7만 명을 넘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야구 개막 전 뜨겁게 달궈지는 스프링 캠프 속 평가전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참 부상 소식은 참 이 전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네. 네, 두 번째 소식은 삼성 라이온즈 김윤수 이제 개명 후에는 김무신 선수가 네. 이제 되겠죠. 김무신 선수가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삼성 구단은 16일 날 김윤수 선수가 대구와 서울에 위치한 병원 네 곳에서 재판독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 팔꿈치 굴곡근 손상 이외에도 팔꿈치 내측 인대 손상이 심해서 병원 네 곳에서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라고 좀 전했습니다. 김윤수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훈련을 소화하다가 병원을 가보니까 팔꿈치 굴곡근 손상 소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귀국하고 나서 부상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걸 확인했고 병원과 일정을 확인한 뒤에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도 정리를 해주시죠. 김도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벌써 뜨겁습니다. 네. 예, CAA 스포츠 네즈 발레로 야구 부문 대표, 미국의 유명한 이 에이전시죠. 발레로 대표가 이달 초 기아 스프링 캠프를 직접 방문해서 김도영 선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김도영 선수를 보러 방문을 해서 훈련하는 모습도 지켜봤고요.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이 김도영 선수를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슈를 마지막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일단 점 찍어 두겠다, 눈여겨 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야구계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류단장의 야구 진단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죠. 스프링 캠프 속 평가전 경기가 몇 경기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들 이제 1차 캠프를 대부분 다 마쳤죠. 네. 네. 아니죠. 다- 지금 이제 마치는 구단들이 예, 있는 거죠. 마치는 구단이 있고. 예, 삼성 마쳤고 이제 두산 키움 마쳤고 이제 네. 나머지도 이제 2월 20일 전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네, 종료를 네. 하고 네, 그렇죠. 네. 잠깐 휴식기를 갖고서 바로 이제 아, 휴식기는 없고요. 휴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항공편 때문에 네. 잠깐 귀국했다가 이제 넘어가는 일정이죠. 하루 이틀도 보셔요? 하루 정도만 이제 네. 예, 그렇죠. 이게 휴식기라고 네. 보기는 어렵고. 경유를 하거나 뭐 그런 네. 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쉴 시간이 충분하진 않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1차 캠프장에서 평가전을 치른 팀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몇 팀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롯데가 대만 대표팀하고 경기를 치렀어요. 네, 롯데가 이제 지난 주중에 이제 대만과 두 차례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타이베이돔, 대만의 이 새로운 야구장이죠. 타이베이돔에서 대만 WBC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1차전 3대4, 2차전 3대7 패배였는데요. 사실 스프링 캠프가 1월 말에 시작되는 걸 감안하면 롯데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첫 연습 경기를 치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 WBC 예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롯데를 어떻게 보면 스파링 파트너로 좀 초청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느낄 법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만 현지 언론에서 관심이 워낙 뜨거웠고 뭐 경기 전부터 막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평가전 치고는 조금 좀 부담을 느낄 법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젊은 선수들의 좀 기량이나 컨디션을 좀 점검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접자가 7만 명. 아, 네, 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네. 이제 롯데 공식 그 채널에서 그렇죠. 중계를 했던 거고, 네. 근데 그 7만 명이 몰렸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진짜 관심이 굉장히 뜨겁구나.
뭐 저는 사실 경기 내용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댓글들만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롯데 팬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요. 네, 일단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네. 뭐 이제 오히려 롯데 팬들이 아닌 분들이 좀 희망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다른 팀 팬들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대만 국대팀하고 하니까 다른 팀 팬들도 관심을 좀 끄는 거죠. 두 분께서는 경기 한번 지켜보셨나요? 네, 저도 두 경기 다 이제 실시간으로 좀 조금씩 봤는데요. 네. 뭐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롯데가 시즌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대만은 또 대회를 앞둔 입장이라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여러 선수 중에서도 저는 이 젊은 투수들의 좀 활약이 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박준우 이 두 선수가 가장 눈길을 좀 끌더라고요. 두 선수 다 사실 이 지난해 어떻게 보면 김태형 감독이 좀 지켜봤던 투수들 중에 한 명인데 두 선수들이 이번에 기회를 좀 잘 잡지 않았나 평가전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박진이나 박준우 같이 이제 젊은 투수 선발 후보는 잘했는데 더 잘해야 될 오히려 김진욱이나 나균환이 좀 부진했어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4, 5 선발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불안하니까 이게 좀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황성빈 선수를 되게 좋게 봤습니다. 황성빈 선수가 중견수를 봤는데 원래 이제 개막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윤동희 선수가 중견수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황성빈을 중견수로 좀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비가 원래 황성빈 선수가 수비가 좀 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너 그 좌익수를 봤잖아요 작년에는. 근데 중견수를 보면서 타구 판단이 좀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저도 화면만 봤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중견수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은호 수석 코치가 같잖아요. 네. 조은호 코치가 그 외야수를 잘 키우는 코치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뭐 그 김주찬, 전준우, 손아섭 롯데 시절 때 그다음에 SK의 이명기 이런 선수들 좀 수비가 약했던 선수를 수비를 이렇게 잘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황성빈도 그렇게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황성민 선수가 달라진 모습이 네. 보였다.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 2년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번 평가전 그리고 사실은 진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는 2차 캠프에서 혹은 이제 시범 경기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김태형 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롯데의 모습이 이번 평가전에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 평가전이 전부는 또 아니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어쨌든 100%의 전력으로 또 임했던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어쨌든 2월 중순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올라온 시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테스트는 2월 말에 있는 이제 평가전들 그리고 3월 초에 있을 뭐 시범 경기나 좀 더 많은 기회들이 남았잖아요. 네. 그 기회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좀 채워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 선발 투수들이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롯데뿐만 아니라 한화도 평가전을 치렀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화도 이제 지난 주말 네. 이 호주와 세 차례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첫날은 이제 호주가 5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내리면서 우천 노게임이 됐고 다음 날 경기에서는 한화가 6대 5로 승리를 거뒀고요.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한화와 호주가 2대 2로 비기면서 3연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뭐 취소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승패가 중요하진 않지만 비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화는 어땠나요? 사실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호주와 하나가 이 시기에 이제 평가전을 가졌는데, 호주가 사실 뭐 이렇게 와, 엄청 강력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화가 시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파링 파트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한화가 이번 평가전에서 뭐 주전 선수들이 뭐 다 나온 건 아니었지만 뭐 심우준 선수가 조금 이제 컨디션을 점검하기도 했고 특히 신인 선수들이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 좌완 투수 권민규 선수가 호주 타선을 상대로 씩씩하게 던지면서 15일 경기였죠. 두 번째 경기에서 2와 3분의 2이닝 퍼펙트.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눈도장을 찍지 않았나.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도 굉장히 좀 만족한다.
좀 놀랐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화 팬들의 기대감도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전력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단장님은 한화 평가전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권민기 선수는 네. 예사롭지 않다. 지금 보면은 지금 삼성의 배찬승 있잖아요. 네. 그 선수하고 권민규 이 선수가 즉시 전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불펜에서 뛰어야죠. 선발보다는. 네. 팀이 이제 선발은 다 짜여져 있으니까 하나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구위도 좋고 그러니까 배찬승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청백전에서 150 나오고 그 다음에 요미우리하고 이제 평가전에서 152까지 나오고 1이닝씩 다 무실점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권민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구가 안정적이죠.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가 그렇게 제구가 안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희망적이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주전들을 경기에 뛰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2월 중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2월 20일 넘어가서 2차 캠프 그 기간에 이제 주전들을 좀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젊은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두터워지고 있다. 네네. 네, 선수층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역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평가전을 요미우리와 치렀습니다. 네, 16일이죠.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결과는 3대4 패배였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찬승 선수가 또 구원등판에서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눈도장을 찍었고요. 뭐 선발로 나왔던 좌한 이승현 선수가 4실점 하면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 불펜 투수들이 차례로 나와서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순조롭게 시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고, 그리고 또 사실 요미우리 자이언츠 하면 뭐 요미우리도 뭐 완전체가 가동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문 구단이라는 그렇죠. 그런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미우리를 상대로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어찌 보면 삼성의 고민거리였던 불펜이 생각보다 좀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올 뻔했는데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구 김윤수 선수, 현 김무신 선수가 수술 때문에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정말. 예. 김윤 선수 이 2018년 2차 6라운드 52순위로 삼성에 입단했는데요. 이 선수 정말 뭐 강속구 유망주, 파이어볼로로 관심을 모았는데 늘 이제 문제는 제구였죠. 근데 이제 지난해 7월 중순 상무에서 전역한 뒤에도 좀 제구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그 이제 빛을 본 거는 지난해 가을 야구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LG를 상대로 3경기의 구원등판에서 1이닝 무실점. 특히 이 기간에 오스틴 딘을 3차례 만나서 삼진, 땅볼, 뜬공 요렇게 이제 잡아내면서 오스틴 킬러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죠. 기아와 한국 시리즈에서도 4경기 구원등판에서 2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정말 제 몫을 다 해줬는데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김윤 선수 올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줬습니다. 개명을 했죠. 김무신으로 개명을 하면서 활약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김윤수라는 이름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김무신이라는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서기도 전에 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주변에 보면은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꽤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점을 변곡점 삼아서 변화를 주겠다라는 큰 마음이었을 텐데 근데 큰 부상이 드러났네요. 그렇죠. 네. 사실 작년에 상무에서 제대하고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부진했다가 이제 큰 경기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삼성 불펜에 좀 큰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본인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개명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제 큰 부상을 당한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순위 예측 그 순서를 가졌었을 때 삼성에 대해서 매한 가지로 네 분의 기자분이 모두 다 얘기했던 거는 다 불펜이 불안전하다. 예. 불펜에 대한 고민이 해소가 되지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그래도 선발이 두터워졌으니까 불펜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새로운 불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자원이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선발진이 버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그래도 믿을 만한 불펜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카드 중 하나였던 이 김무신 선수가 좀 이탈을 하면서 삼성의 필승조 구상에도 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김재윤 선수, 뭐 임창민 선수, 뭐 베테랑 투수들 또 잘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육선엽, 황동재, 뭐 최지광, 김태훈 지난해 좀 기회를 받았던 선수들이 결국에는 공백을 함께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캠프에서 좀 남은 기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통해서 좀 박진만 감독이 좀 고민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진과 아웃은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시즌 아웃이면 뭐 아예 시즌 통째로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예. 거예요. 예, 부진하고는 완전 다른데 저는 뭐 삼성 입장에서는 실망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사실 작년에 삼성은 다 하위권을 났지만 이프가 터졌잖아요. 네. 특히 야수 쪽에서. 근데 올해는 투수 쪽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김윤수, 김무신 선수에다가 지금 그 아까 배찬승, 그다음에 이재희, 상무에서 제대한 이재희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윤수는 아웃됐지만 배찬승하고 이재희는 150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로 불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기대만큼 해주느냐 하면은 삼성 불펜이 작년하고 또 달라지는 거죠. 네. 저는 배찬승 선수를 올해 강력한 신랑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